우선은 이제 봉지욱 기자님의 그 휴대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말씀대로라면 인권 침해적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진술을 근거로 대검은 해당 수사관과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포렌식 과정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준수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방송으로도 들었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충격적이고, 이진동 발행인께서 압수수색을 당하시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검의 디지털 캐비넷을 밝혀내신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취재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검찰 내에서 누구도, 외부에서 누구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저도 저희 집에 지금 검사와 수사관 찾아와서 휴대폰 압수수색 당하고 포렌식 하는 그 과정에서, 관련 없는 거다라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도, 부장검사인 제가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막 그거를 갖다 내고 이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형사적으로도 문제 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검사인 저한테도 그랬는데 아마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권 침해적으로 그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는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테스크포스 팀이 지금 가동 중이고 뉴스타파에서 언론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를 지금 요청하셨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총선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3특검 3국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빠져 있지만 저희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는 반드시 대검의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지금 뭐가 압수되어 있는지 제 것도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지 그 부분 압수수색을 해서 통째로 지금 그걸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증거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뉴스버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이제 언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들이 어떻게 지금 삭제되고 폐기되고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조금 더 요청 사항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김홍석 판사님 토론문 중에 이렇게 보면 61페이지인데요. 예컨대 카카오톡 대한 SNS 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스마트폰 내 앱 정보를 하나의 앱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일부만 따로 추출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판례 법리에 따른 기술적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자정보 동일성, 무결성 증명을 위하여 전체 정보를 보관하거나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내왔는데 실제 우리 봉 기자도 압수수색 당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포렌식을 받았는데 이 일부 단위로 해서 대검에서는 일부 단위로 추출해가지고 그것만 압수수색을 해요. 선별해요. 일부만.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이런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가지고 충분히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검사가 이 핑계를 댑니다. 이게 전체를 떼기 어려우니 방을 통째로 가져가야겠다. 완전히 대검 압수수색할 때하고 중앙지검 압수수색할 때하고 다르게 하는데 그래서 중앙지검 압수수색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검 포렌식에서는 실제 근데 제가 보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보시면 알지만 우리도 이걸 캡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단위로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렌식 할 때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전체를 압수해가기 위해서 방 하나가 통째로 압수해가야겠다. 분리하기 어렵다. 이거는 거의 사실 거짓말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무결성 얘기를 또 검찰에서 들고 있는데 물론 보도자료도 검찰이 해명 보도자도 그렇게 냈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검에서 이 디넷을 관리하는 게 과학 수사권과 과학 수사 정보권가 있는데 이 디넷의 책임자가 쓴 논문을 보면 해시값으로 증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관성과 동일성은 해시값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할 때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시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된 해시값을 압수된 목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고도 이제 해명 자료는 전체 정보를 보관해야만 무결성과 동일성이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검찰이 법원이라도 그렇고 일반 보도자료도 그렇고 거의 그냥 거짓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김행현 전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허위사실 공표, 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게 아마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